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보험과 세금의 저자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이슈 클릭 시간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법인 영업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바로 이익소각,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이익소각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익소각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최근에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 내용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익소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익소각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잡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심판원이 2020년도 하반기에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바로 조심-2020-부-1593번입니다. 먼저 조심이 뭐냐? 조심은요, 조세심판원의 줄임말이고, 이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을 부과당한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 그거를 판결해주는 그런 일종의 조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체계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요. 어떤 세금을 부과당한 고객께서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건에 대해서 일종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도 만약에 내가 억울한 게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익소각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가? 한번 그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황입니다. 청구인은 CEO죠. 자, 제가 그냥 편의상 이 CEO를 남자분이라 가정을 하고요. 배우자는 여자분이다, 아내다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청구인 CEO 남편분께서 2017년 12월 2일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주식을 회사에 처분을 하던 감자를 하던 자사주 감자를 하던 아니면 이렇게 이익소각을 하던 대부분 그 이유는 뭐냐면 좀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한 대표님한테 가서 이익소각 같은 거를 방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일단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12월 2일자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가지급금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해서 그 돈으로 갚은 겁니다. 일단 갚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보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취한 거죠. 자, 그 뒤에 2017년 12월 27일에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10년에 6억 원이죠. 주식을 증여하였다. 제가 여러분 그 금액을 그냥 6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갖고 있던 주식을 평가를 해보면 주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비상전주식 평가 금액이. 거기다 곱하기 주수만큼 해서 6억어치라 가정을 할게요. 그 금액을 아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증여금액이 6억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 공제 6억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빵 안 내겠죠. 신고는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주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2017년도 12월 28일에 12월 28일이면 다음날 하루 뒤입니다. 회사의 양도 팔았죠? 여러분 회사에 양도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양도 차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 금액이 있을 거고 아내가 돈을 챙겼을 거 아닙니까? 받은 돈에서 남편한테 취득한 그 금액을 빼야 되는데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증여받은 받은 거지 않습니까? 팔 때도 곧장 팔았기 때문에 받자마자 그냥 평가 금액 자체가 매매 금액이니까 회사에서 받은 돈 6억이라 가정할게요. 이 6억이 평가 금액 6억이기 때문에 차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금액이 빵. 양도세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는 취득한 자기 주식을 2개월 뒤에 소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1년의 모든 거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2일에 처음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27일이니까 3주 정도 지나서 주식을 증여를 했고요. 다음 날에 바로 이게 양도가 됐고요. 그리고 2달 뒤니까 최초 은행에서 차입을 한 다음에 다 합쳐서 3개월도 안 걸린 겁니다. 3개월쯤 뒤에 소각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주식 처분 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거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받은 돈을 그 아내분이 남편 CEO한테 다시 빌려준 겁니다. 그냥 줘버리면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쌍방증여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더 굴리셔가지고 이렇게 대여해주고 청구인은 차용자금으로 당초 금융기관 대출을 갚은 거죠. 여러분 좀 이 일련의 거래들을 잘 보시면 의심은 가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그래도
그래서 돼 보이죠. 현재 그럼 남편분은 아내한테 빌린 돈으로 가지금을 갚은 그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남편은 다시 돈을 아내한테 갚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고 나면 주식의 주주 지분율이 변하죠. 그러면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서류 안에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라는 서류에 그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주식의 변동 내역을 봤던 어떤 그 부서에서 이걸 딱 보고 조사를 들어간 거죠. 자,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자, 그 전에 제가 상황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CEO가 남편분께서 아내한테 주식을 주기 전에 먼저 은행에서 차입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가지금 갚았죠? 그런 다음에 주식을 바로 증여를 했죠? 평가해가지고. 평가받은 금액 그대로 회사에 양도했죠? 팔았죠? 양도 차이가 안 나왔죠? 돈을 챙겼죠? 그리고 회사는 바로 이익 소각했죠. 이익 소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주식을 사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사모님, 배우자한테 주식을 사는 순간 차변에 자기 주식 들어오고요. 차변에 자기 주식 들어오고, 대변에 예금이나 뭐가 나갔겠죠. 돈 줬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 6억짜리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6억 자기 주식을 없애고 대변에 있던 잉여금 차변에 없애면 이렇게 해서 이익 잉여금과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이걸 갖다가 이익 소각이라고 불러요. 왜 이걸 하느냐? 자본금은 안 건드려요. 유산 감자하게 되면 자본금도 줄거든요. 그럼 자본금이 줄면 또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이지 않는 절차도 간단하고 채권자도 말할 필요도 없는 이렇게 이익 소각을 하면 자본금은 안 건드리고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기 주식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아내분은 그 받은 돈을 남편한테 빌려주고 남편은 그 돈 가지고 원래 차입금을 갚은 거죠. 여러분 1년의 거래를 쫙 보시고 나면은요, 결국 동그라미 1번의 차입과 동그라미 7번의 금융기관 상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는 거래인 겁니다. 그냥 요지는 뭐냐면 아내한테 주식을 주고 아내가 돈 받아가지고 다시 남편을 다시 준 거죠. 형식은 빌려준 걸로. 여기에 대해서 그 회의했던 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조세심판원에서. 자, 결론입니다. 이상 제반 거래는 쟁점 주식 소각 행위를 이용하여 증여 및 양도 거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가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가장 거래를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얘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니까 일단 판단을 들어보자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점. 자문을 받은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문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문을 거래하는 세무사 회계사가 했을까요? 아마도 아닐걸요? 아마도 같이 이제 옆에서 자문을 했던 데는 아마 보험회사 영업 조직을 꼈던 어떤 쥐에나 어떤 보험사 조직이었겠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진 거죠. 배우자가 쟁점 주식의 증여나 양도 거래에 관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아내분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은 남편분이 CEO분이고 쟁점법인 회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 그렇게 아내가 얘기했다는 거죠. 배우자가. 자, 쟁점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 수익한 점에 비춰볼 때 배우자에게 쟁점 주식의 증여, 이익 소각 등의 절차는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보면 타당하다. 무슨 조세 회피냐? 자, 애초에 남편분이 아내를 중간에 끼지 않고 자기가 액면 5,000원에 받았던 옛날 그 주식을 회사에다가 팔고 회사에 반납을 하고 자본 감사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자기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되거든요. 또 자기 주식 받은 걸 또 소각하면 다시 의제 배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세금들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6억이라는 10년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남편 CEO도 한 푼 세금 안 내고 아내 배우자도 하나도 세금 안 내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타당하므로 쟁점 의제 배당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이 액면 금액이 1억이라 가정을 할게요. 근데 6억에 팔았잖아요, 아내분이. 차익이 5억이잖아요. 원래는 이 5억에 대해서 배당으로 보는 거죠. 이 CEO 배우자는 이걸 처음 내가 받을 때 1억 액면으로 만약에 받았는데 이걸 6억에 팔게 되면 회사에다가 5억 차익을 보는데 원래 이 CEO 남편분이 팔았더라면 5억 차익이 생겨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릴 때
정식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배당으로 보겠다. 의제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억 중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융소 종합과세니까 4억 8천만 원이 이분이 연봉이랑 합산과세가 됩니다. 연봉이 1억에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24% 구원이 있을 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에 4억 8천만 원이 더해지고 나면 그냥 40%로 확 올라가는 거죠. 과표가 5억 넘어가니까. 그 40% 세금을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CEO가 1년의 가정을 봐라. 형식이 다 갖춰진 거 아니냐. 나 아내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다. 아내한테 또 빌린 거다. 언젠가 갚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 판결이 했던 조세심판원은 아니다. 실질이 그게 아니다. 의제배당이 맞다. 라고 의제배당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 10년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한 주식으로 유상감자하시거나 이익서각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CEO의 가치금을 갚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면 세무상 매우 위험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이렇게 유상감자나 이익서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차를 잘 보시면 돈을 일단 누가 개인화시킨 거냐면 대표님이 아니세요. CEO가 아니세요. 아내분이세요. 배우자분이세요. 배우자 돈을 다시 남편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세금을 때리는 데는 과세당국은 국세청이니까요. 국세청은 인정 못하겠다.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셔야 돼요. 1심, 2심, 3심. 이런 위험을 아시고도 고객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 어떤 구조를 짜서 전략을 짜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과세당할 위험을 알고 영업을 하시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 해소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처럼 대법원까지 가면 좀 나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고객한테 소송을 할 것까지 고려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려해서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느냐? 이 상태에서 아내가 개인화시킨 그 법인의 자금을 남편한테, CEO한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대표님, CEO가 이거 싫어할 거 아니냐. 가지금 갚으려고 그러는 건데 돈이 가야 되는데 CEO한테. 그러면 보험계약 되겠느냐. 라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고려하셔서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내용에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 주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인데요. 소득세법 87조의 13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법을 찾아보시면 소득세법 87조의 13 아직 없어요. 이게 법이 올해 바뀌었는데 시행은 당장 안 하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좀 전에 사례에서 남편분이 아내한테 주식을 주고 아내분은 바로 다음날 회사에 양도를 했죠. 근데 현재 규정대로라면은요. 평가금액 6억이라고 치고요. 6억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빵원으로 한 다음에 다시 6억으로 팔거든요.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6억에 팔았고 6억에 받았으니까 차익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은 5년 이내에 팔면 처음부터 취득한 사람이 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서 계산하니까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다. 2월 과세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제도가 생겼고요. 유예기간 두고 2023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아까 사례에서 아내가 오늘 받고 내일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CEO 남편이 팔았다고 보고 양도세를 때리겠다. 그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익소각이 됐던 유상감자가 됐던 배우자분한테 10년 이내에 6억 한도를 이용해서 증여한 다음에 증여세 없이 그 아내가 개인화시킨 법인의 자금을 다시 남편분을 줘서 그 돈으로 갚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과세당할 위험을 안고 영업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소송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영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